213번 봅시다.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4자리 자연수가 3300보다 큰 거 찾으래. 그럼 3300보다 큰 거는 몇 개 있을까? 3300보다 커야 되니까 3300으로 시작하는 건 다 크겠죠. 3400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3500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4000으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5000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을까? 중복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을 수 있는 게 5가지, 5가지 해서 25가지 나오겠죠. 이거 3개 다.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여기 아무거나 써도 되잖아요. 1, 2, 3, 4, 5 중에 하나 쓰면 되고 여기도 1, 2, 3, 4, 5 중에 하나 써도 되니까. 그럼 125. 여기도 125.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125, 125 더하니까 250. 여기는 25 3번 더하니까 75. 이거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럼 25로 나눠주면 얘는 3되고 얘는 10되고 그러면 25분의 13 되겠죠. 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2번. 일렬로 앉아서 있던 학생 5명의 자리를 다시 배정하였을 때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에 배정받는 학생이 2명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그 5명의 자리를 다시 배정한대. 그러니까 5명을 다시 줄 세우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500분의 처음과 같은 자리에 배정받는 게 2명이래.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은 자기 자리에 가서 앉은 거야 그냥. 그럼 남은 3명은 내 자리 말고 남의 자리에 가서 앉은 거지. 그게 몇 가지라겠지? 2가지라겠죠. 여기가 BCA, 여기는 CAB. 그죠? 2가지밖에 없죠. 끝. 그래서 계산해주면 120분의 5C가 얼마냐? 5, 4에 10 나누기 10, 2, 20 이렇게 약분해서 답은 6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알죠? 2명이 내 거 말고 남의 자리에 앉는 게 몇 가지? 1가지. 3명이 내 거 말고 남의 자리에 앉는 게 몇 가지? 2가지. 4명이 내 거 말고 남의 자리에 앉는 게 몇 가지? 9가지. 5명이 내 거 말고 남의 자리에 앉는 게 몇 가지? 44가지. 외우라 했었죠? 외워요. 어떻게 한다겠어? 너랑 너랑 더한 다음에 너 곱하면 너 나옵니다. 너랑 너랑 더한 다음에 너 곱하면 너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24번. 10명의 유권자가 3명의 후보 갑을 병 중에서 1명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 갑이 몇 표를 받을 확률을 구하래? 2표를 받을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투표한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3명의 유권자가 있어. 갑을병이랬구나. 그냥 X, Y, Z라고 할게. 그러면 X랑 Y랑 Z랑 합해서 10표 받았겠지. 기권은 없다고 했으니까 무효도 없고 10명이 다 누군가한테 투표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4, 4, 2가 나왔어. 그지? 그럼 X가 3표, 4표 맞은 거잖아. 근데 그 4표가 10명 중에서 누구한테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빵, 빵, 10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중복조합이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3H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H10이 되는 거고. 갑이 몇 표 받을 확률을 구하래? 2표. 그럼 갑이 2표를 받았으니까 갑이 2표를 받았어. 갑이 2표를 받은 거지. 2표 받았어. 그러면 얘가 이제 8표 남은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0 받아도 돼. 그래도 얘는 2표 받은 거야. 왜? 아까 2표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갑이 2표 받은 거는 이제 이거 합해서 8표 받는 거 찾으면 되겠지. 3H8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냐? 둘이 다 하면 11, 1, 10, C2, 10, C2 이렇게. 둘이 다 하면 13, 1 빼니까 12, C2 이렇게. 그럼 10C는 10 곱하기 9 나누기 하니까 45. 얘는 12 곱하기 11 나누기 하니까 66 이렇게. 답은 66분의 45가 답이 되는 거예요. 3을 약분되네. 그래서 22분의 15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갑이 2표만 왔는 거야? 잘못 봤다 문제를. 그러면 미안. 갑이 2표만 받아야 되는데 2표만. 2표 이상이 아니라 2표만. 그러면 얘는 2표만 받았으니까 여기가 2H8이 돼야 맞겠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3H10이니까
13, 12C2가 되는 거고 얘는 둘이 다 하면 10, 1 빼니까 9, 98이니까 91 이렇게. 그럼 얘는 9가지, 얘는 66까지. 그러면 22분의 3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234번은 234번 어디 있어? 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함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오지? 얘가 갈 수 있는 데 몇 가지? 네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네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전체 64개 함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F1이 0 되는 거. F1이 0 된단 말은 여기 1, 2, 3이 여기는 0, 1, 2, 3으로 가는데 F1이 0 된단 말은 얘가 여기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 몇 가지? 네 가지. 얘도 또는 FE가 1 되는 거. 그럼 FE가 1 된단 말은 이제 여기 없어지고 이제 얘가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도 돼? 네 가지. 아무 데나 가도 되지? 얘도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 네 가지. 그럼 겹치는 게 있지. 뭐가 겹치지? 1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가는 거? 1로 가는 게 겹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가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가 겹치는 거지 이렇게. 됐지? 그럼 4로 나눠. 그럼 없어지고 얘는 1 되겠지. 그러면 16분의 4 더하기 3, 8에서 1 빼니까 7 이렇게. 답은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35번 3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2차 방식 이거가 정수회를 가질 조건을 구하래. 인수분해 된다니까 얘들아 이거. 2x-a랑 5x-a로 인수분해가 된다니까. 인수분해 할 생각 잘 안 드나 봐. 자, 그래서 x는 2분의 a 또는 5분의 a가 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정수회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정수거나 얘가 정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뭐의 배수거나 2의 배수거나 아니면 5의 배수인 거 찾아라 이런 말이지. 그러면 30가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몇 개 나오냐? 5의 배수는? 겹치는 게 10의 배수지. 몇 개 나오지? 오케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0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지? 30분의 18. 6으로 나눠주니까 5분의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36번. 조건 방정까지 한번 보고 시험 하나 볼게요. 그 중간고사 범위가 조건 방정까지 거거든요, 아마. 네, 조건 방정까지 한번 하고 시험 봐야죠, 그죠?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어?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잘 따라오고 있나? 시험을 뭘로 볼까? 학교 시험지로 볼까? 생각 좀 해보고. 자, 흰공 3개, 검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민호 2개를 꺼낸대. 아, 8개 중에서 2개 꺼낸다는데? 그지? 꺼낸 공이 3개 같아야 된대. 그러면 흰공 3개 중에서 2개 꺼내거나 아니면 검은 공 5개 중에서 2개 꺼내면 3개 같을 거 아닐까? 그지?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8C는 얼마? 8, 7에 56 나누기 28. 3C는 3, 5C는 10. 이렇게. 그래서 답은 28분의 13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239번은 연하와 원주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세미나실에서 조별과제 하려고 하는데 연하랑 연주가 같은 열에 이웃하게 앉는데 연하랑 연주가 같은 열에 이웃하게 앉는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의 학생을 여기다 이제 앉추는 거잖아. 6명. 근데 자리가 몇 개야? 그럼 첫 번째 학생은 7개 자리 중에 하나 올라가서 앉을 거고 두 번째 학생은 남은 6개 자리, 세 번째 학생은 네 번째 학생, 다섯 번째 학생, 여섯 번째 학생이 가서 앉겠지. 근데 이웃해서 앉아야 되는데 연하랑 윤주가. 그럼 이웃해서 앉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인데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둘이 만약에 어디 앉았어? 여기 앉았다고 쳐. 둘이 만약에 여기 앉았어. 그러면 남은 4명의 학생은 여기 5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학생은 여기 5개 중에 하나 가서 앉고 두 번째 학생은 세 번째 학생, 네 번째는 가서 앉으면 되는 거지. 약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답은 얼마다? 21분의 5가 답이다. 됐죠? 끝? 또 없고? 개념을 볼게요 그러면. 아 이거 3시간씩 수업할 때는 시험 한 번씩 보고 좋았는데 이게 2시간씩 하니까 진도 나가기가 빡세다. 몇 쪽 할 차례야? 109쪽? 니네 좋겠다. 109쪽 109쪽. 어제 1학년하고 2학년 애들 시험 봐가지고 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네. 109쪽. 야 니네 벌써 고3이라는 게 느껴져? 벌써 고3이야 니네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대학생이야 대학생. 109쪽 몇 번 할 차례야? 95번. 95번? 진짜 괜찮아 니네? 그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도 괜찮아? 아무 대학이나? 니네한테 괜찮냐고 니네 스스로한테 점수에 맞춰서 내가 가기 싫은 대학교에 가기 싫은 과까지 세트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4년 동안 등록금 한 달에 아니 1년에 1,000만 원 넘게 내면서 등록금 발라가면서 졸업해가지고 원하지도 않은 전공 선택해가지고 취직한다고 알아보고서 취직도 잘 안 되고 창업도 잘 안 되고 괜찮냐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냐고. 20대 30대 40대 50대 니네가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괜찮냐고. 1년 남았다고 이제. 진짜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죽기 살기로 해야죠. 1년이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어요. 독서실 가봐요. 아침에 자리가 없어요. 봉선동 가보면 학원이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아? 아니야. 봉선동에서는 제일 인기 많은 데가 독서실이야. 스터디 카페. 왜? 학원이 많잖아. 애들이 학원 시간이 다 안 맞으니까 중간 시간에 다 거기 가 있거든. 바글바글해요. 자리가 없어요. 예약해야 돼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초등학생도 되게 많다. 중학생도 되게 많아. 공부하겠다고 가서 앉아있어. 애들이. 봉선동에서 의대 수업반 하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고등수학 하는데 초등학생이 가서 앉아있다니까요. 심지어 잘해. 깜짝 놀랐어요. 나 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머리 이렇게 대충 묶고 모자 쓰고 독서실 가는 거야. 빵에 우유 하나 들고 가는 거야. 공부해. 공부하다가 학원 시간 되면 와서 수업 듣고 끝났어? 다시 가는 거야. 독서실로 가. 해 질 때까지 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피곤해. 이제 집에 가. 이제 가. 이거 씻으면 이제 다시 정신 좀 돌아와. 그럼 책상에 앉아야지 빨리. 1시간 더 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머리 묶고 독서실 가는 거라고. 모자 쓰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어 애들. 친구들. 겨울방 한 달 남았어.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너네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수능 1년도 안 남았어. 니네 1년도 안 남았잖아. 수시 언제 써? 1학기 끝나고 쓰잖아. 6개월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돼. 하루가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더 귀한 거야 지금. 전체 인생으로 따졌을 때 너네한테 귀한 시간. 대학교 들어가잖아. 인생 잘 안 바뀌어. 대학교 들어가면 거의 다 결정이 된 거야. 뭐 어쩔 거야 거기서. 과를 바꿀 거야? 대학을 바꿀 거야? 어쩔 거야? 편입 공부할 거야? 편입은 쉬울 줄 알아? 안 돼. 더 어려워. 생각을 해봐. 4년 동안 거기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전공 과목을 듣고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재미없는 줄 알아? 진짜. 옆에 있는 사람 다 꼴보기 싫다니까. 얼마나 학교 가기 싫은 줄 알아? 등록금 왜 이렇게 비싸?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 1,000만 원씩.
한 학기 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400만 원, 500만 원. 국립대 가면 300만 원 나오는데 사립대 가면 400, 500 나오잖아. 등록금만 갖고 대학 다닐 수 있어? 교통비에 생활비까지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너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니네 그거 다 부모님한테 빚이야, 빚. 나중에 갚아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막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학원 와서 공부했다가 나 오늘 공부했다 이러고 가갖고 놀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공부 한 탱이도 안 했어. 구경만 하고 간 거야 그냥. 가서 문제 풀어야지. 그게 공부지. 해. 거기 끄덕끄덕 하고 집에 가서 자지 말고. 알았지? 가서 해. 이게 나이는 문제가,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중학생한테 했더니 세상에 중학생 애들이 그 다음날 문제집을 사가지고 와서 저기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더라고. 혼자 저기 빈자리 가가지고 가서 애들이 공부하고 있어. 중학생 애들이 문제집 사가지고 아침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방학이잖아. 세상에. 야, 너는 끝났다 이제. 부모님 얼마나 좋겠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 하면서 같이 수업 들으면서 거기 있는 문제집을 2권, 3권 사가지고 혼자 풀고 있다니까. 거기 가갖고 앉아있어가지고. 나한테 수줍게 와서 물어봐. 선생님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얼마나 이쁘냐. 알려주지 당연히. 이거 풀어봐. 95번. 해봐. 공부해 빨리 가서. 니네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 알지? 자, 해볼게. 조건방률이잖아. 조건방률. 자, 10개 중에서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등 당첨제비가 지금 1개 들어있고 2등 당첨제비가 지금 총 3개가 들어있어. 10개 중에서. 그럼 꽝이 몇 개 있는 거야? 꽝이 6개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대.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다고? 2개를 뽑았다고. 근데 거기에 당첨제비가 나왔대. 그럼 당첨제비가 2개 줄 뽑았는데 당첨제비가 1개를 나왔을지 그게 2개가 나왔을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 1에서 당첨제비가 안 나오는 거 빼면 되겠지. 그럼 당첨제비가 안 나오려면 꽝 6개에서 2개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6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지. 됐지?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냐? 1 빼기 10C는 45, 65, 30, 아니 15. 그러면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됐지?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그게 거기에서 뭐도 나와야 되는 거 찾는 거야. 당첨제비 중에서 이제 2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찾는 거지. 2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2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면 2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2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찾으래. 2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2등 담점 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찾으래요. 그럼 이거 이제 반대를 찾으면 되잖아. 2등 당첨 제비가 몇 개 이제 포함되는지 모르니까.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는 거 구하래, 이렇게.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면 되겠냐?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빼면 되겠지. 포함되지 않는 거. 그지?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는데 2개를 뽑았는데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에서 2개 뽑으면 되겠지. 여기에서 2개. 그럼 여기서 2개 뽑으면 2등 당첨 제비가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7C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주면 이제 이게 45가 되고 7, 6에 42, 21. 3으로 나눠주면 15분의 7. 그럼 여기가 15분의 8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약분되고, 그 다음에 약분되니까 답은 5분의 4가 되는 거. 됐죠? 끝.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96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풀어봐요. 96번도. 했어요? 노란 구슬이 N개 있고 파란 구슬이 4개 있었대. 여기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는 노란 구슬, 두 번째는 파란 구슬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첫 번째는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 얼마야? N 플러스 4개 중에서 전체 N 플러스 4개잖아. 중에서 노란 구슬 N개 하나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꺼낸 거고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러면 노란 구슬 하나 줄었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전체 구슬은 하나 줄어서 N 플러스 3개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을 꺼냈는데 파란 구슬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지, 이렇게. 그게 얼마였대? 5분의 1이었대, 이렇게. 이거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4n인데 여기 5랑 곱해주니까 20n 되는 거고, 이거 둘이 곱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는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가 될 거고, 그럼 넘겨주면 0은 n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12가 되면서 n은 13 아니면 1일 거거든. 그죠?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다? 14다. 아, 잘못했다. 12하고 1이죠. 12하고 1이니까 둘이 더하면 13이다. 이렇게. 95번 있잖아. 잘,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얘들아. 꼭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여기에서 임의로 두 개의 제비를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그랬잖아. 그럼 당첨 제비가 나온 경우는 몇 가지일까? 전체 10개 중에서 두 개 뽑는 건데 그 중에서 꽝 나오는 것만 빼면 당첨 제비가 나온 거겠지. 근데 꽝은 6개 있잖아. 그럼 이거 뺀 게 당첨 제비가 나온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10시 이하면 이게 45고 6시 이하면 6, 5, 30은 15니까 당첨 제비가 나온 경우가 총 30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30분의 근데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는 거 찾으라겠잖아.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포함될 수 있지. 2등 당첨 제비만 두 장을 뽑든지 아니면 2등 당첨 제비 한 장 뽑고 그지? 2등 당첨 제비 한 장 뽑고 나머지 중에서 또 한 장을 뽑으면 되는 거지. 요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꼭 1등이랑 꽝이랑 이게 상관이 없잖아. 여기 1등에 들어가도 되고 3등에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뭘 꽝이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냥 한 장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는 경우는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럼 2등 당첨 제비는 총 3장 있잖아. 그럼 3장 중에서 2장 뽑는 거니까 여기는 3C가 되면 되는 거고. 2등 당첨 제비가 3개 있었지. 그럼 그 중에서 하나 뽑으니까 이거 3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남은 게 몇 개야? 남은 게 2등 당첨 제비 3개 빼면 남은 게 1등 당첨 제비 포함해서 7개잖아. 그럼 7개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30분에 이게 3 나오고 이게 21 나와서 더하면 이게 30분의 24잖아. 그럼 똑같이 6으로 나눠주면 5분의 4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까 같이 풀어도 되고 아까 푸는 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 풀어도 뭔 말인지 알겠지? 97번 한번 풀어봐. 이것도 97번. 확통은 그렇게 딱딱 맞춰서 풀 필요 없어. 그냥 네, 풀 수 있는 대로 풀면 됩니다. 이거는 같이 풀어줄게. 그냥 봐봐. 수능에 나왔던 건데 봐보자. 자, 일단 이렇게 생겼대. 근데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이면 흰 공 두 개를 B에 넣는데.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 흰 공을 꺼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무슨 공을 꺼낼 수도 있는 거야?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럼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야? 여기서 한 개를 꺼냈는데 흰 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2잖아.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그럼 만약에 흰 공을 꺼내잖아? 그럼 여기다 뭘 더 집어넣는데? 임의로 흰공이면 흰공 두 개를 여기다 넣는데 흰공 두 개를. 그럼 여기가 흰공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돼서 흰공 총 3개가 되는 거지. 흰공 3개, 검공 3개.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꺼낸대? 주머니 B에 놓고 주머니 B에서 한 개 꺼내는데 그게 흰공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흰공 꺼낼 확률이 얼마냐? 6분의 3이지. 2분의 1. 됐지? 또는 여기서 검은 공 꺼낼 수도 있잖아. 꺼낼 확률이 얼마야? 5분의 3이지. 근데 검은 공 꺼내면 어쩐다겠어? 검은 공이면 검은 공 두 개를 여기다 넣는데 검은 공 두 개를. 그러니까 이게 검은 공으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 꺼내는데 그게 흰 공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겠냐? 됐지? 끝이야. 이거 풀면 돼. 그럼 계산하면 약분 하면 5분의 1이고 약분 하면 이제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2에서 답은 10분의 3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면 돼. 그림 이렇게 하면서 상황 딱 그려서. 뭔지 알겠지? 98번. 뭐 구하래? 이거의 최대최소 구하래. 이거의 최대최소. 항상 뭘 구하는지부터 체크를 해. 이거 조건부터 보지 말고. 이거의 최대최소 구하래. 그럼 이거는 뭘 구하라는 건데? 뭐 분해? P, B 분해. P, A 교 B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있잖아. P, P는 정해져 있어. 얼마래? 2분의 1이래.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정해져 있잖아. 그럼 얘를 구하라는 소리지. 얘가 최대면 최대값이 될 거고 얘가 최소면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교집합의 최대최소 구하는 거야. 교집합의 최대최소. 그죠? 교집합의 최대최소. 교집합의 최대최소.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지? 교집합은 교집합의 최대최소. 자, 봐봐봐 얘들아. A가 8분의 7이야. 근데 B가
2분의 1이야. 그럼 둘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교집합의 확률이 0이 될 거고 이게 제일 작겠지. 근데 이럴 수 있을까? 이거 전체가 확률이 얼마 나와야 돼? 1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둘이 더하면 뭐가 넘어갈 거 아니야? 1이 넘어갈 것 같지 않냐? 아, 이게 벌써 0.5인데 이게 0.5보다 크잖아. 1을 넘어가지.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겹쳐야 돼. 그지? 그럼 둘이 더해볼까? 얘는 8분의 4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8분의 11이지. 1을 넘어가면 안 된잖아. 그럼 1을 빼주면 최소 8분의 3은 겹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집합이라는 애가 최소 8분의 3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 둘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둘이 막 겹쳐지다 보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 완전히 포함이 돼버리면 이거 자체가 교집합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작냐? 이게 더 작지. 그러면 얘가 여기에 포함될 수는 없잖아.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가능하지. 그때는 이 통째로 교집합이 되니까 그게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니까 둘 중에 작은 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이거 없어져서 결국에는 교집합의 최대값에다 2 곱하고 최소값에다 2 곱한 게 이거의 최대 최소다 이런 말이지. 그럼 여기다 2 곱하면 1이고 여기다 2 곱하면 4분의 3이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더해주면 답은 4분의 7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뭔 말인지 이해돼? 99번 한번 해봐. 표 그려야지 표. 표 그려야 돼 표. 표 그리는 거 알죠? 표. 잘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몇 대 몇이래? 2대 3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를 20명, 30명으로 잡아도 되고 200명, 300명으로 잡아도 되고 2명, 3명은 좀 너무 적잖아요. 하기. 그럼 대충 20명, 30명으로 잡읍시다. 이렇게. 안 되면 다시 200명, 300명 늘려도 돼요. 아니면 여기다 2를 곱해서 40, 60으로 해도 되고. 알겠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 전체 학생이 몇 명이야? 50명이지. 그럼 50명의 70%는 얼마냐? 50에다가 0.7 곱하면 되잖아. 그럼 35명인 거지.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K 자격증을 35명이 가지고 있고 안 가진 애들은 그럼 15명이겠지. 왜? 총이 50이니까. 총 학생이 50명이니까. 이해되지?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의 확률이 얼마래? 5분의 1이래. 그러면 여기 전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대. 전체가 지금 50명이잖아. 근데 50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 얘가 될 확률이 50분의 얘가 될 확률이 얼마래? 5분의 1이래. 그럼 얘가 10명이라는 소리 아니냐? 그래야 이것분의 이거 해야 5분의 1이 나올 거 아니냐?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치? 그래야 전체 한 명 중에서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을 뽑을 확률이 5분의 1이 되겠지. 50분의 10이 돼서. 그럼 나머지는 칸 채우기야.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10일 거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5니까 여기는 5일 거고. 여기가 5고 여기가 30이니까 여기는 25겠지. 뭐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돼.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건 15명이잖아.
그래서 15명 중에서 이 학생이 여학생인 거니까 5 해서 답은 얼마다? 3분의 1이다고 이렇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야. 100%표 그려서 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수능에도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니네 수능에도 이 문제가 나올 거야. 당연히 여기서 나오지. 조건 방정에서 이게 나와 문제가. 알겠지? 이거랑 뭐 나오냐면 이거 단순 계산하는 거 이런 계산하는 게 또 나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독립과 종속인데 여기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 나오거든요. 자, 봅시다. 독립과 종속. 독립과 종속인데요. 뭐냐면 독립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 이게 이런 말이잖아.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이건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이랑 이게 셋 다 같을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A가 B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주사위가 있고 동전이 있어. 그럼 주사를 던지고 동전을 던졌어. 그럼 주사위가 짝수의 눈이 나올 때 동전은 무슨 영향을 주냐? 안 주잖아. 이런 관계가 독립적인 관계인 거야. 근데 여기에 흰 공하고 검은 공이 들어있었어. 근데 두 번째 검은 공을 뽑고 싶은 거야. 그러면 처음에 흰 공을 뽑을 거랑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은 거랑 다시 공을 넣지 않았을 때 두 번째 검은 공을 뽑을 때 당연히 영향이 미치지. 이런 건 서로 종속 관계라고 하는 거야. 독립이 아니니까. 알겠지?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독립이래.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근데 A랑 B가 독립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P, B가 그냥 0.3이다 이런 말이야. 얘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도 얘가 0.3이야. 왜? 얘가 영향을 안 준다고 얘한테. A랑 B랑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종속이라는 건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같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렇게. 근데 애들이 독립이라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금 한 이것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요걸 더 많이 써먹거든요. 저걸 왜 많이 써먹냐면, 잘 봐봐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독립이래.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얘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다겠지? 그러면 얘를 다시 계산해보면 얘는 뭐 분해? P, B 분해. P, A, 교, B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P, A랑 같다는 말이고, 양변에 P, B를 곱해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을 곱하면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뭐 짝수가 나온대. 됐어? 근데 서로 둘이 무슨 관계야? 독립이잖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잖아. 동전이 앞면 나오면 주사위가 짝수 나오는데 무슨 영향을 받냐고. 안 받잖아. 그러면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지. 그러면 둘이 동시에 던졌을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면서 주사위는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게 맞지. 아니, 주사위를 한 개 던지고 동전을 한 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나오잖아. 그럼 12가지 중에서 동전은 앞면이 나오면서 주사위는 짝수가 나오는 게 2, 4, 6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이 똑같잖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잖아. 왜? 독립이라서 그런 거야, 독립이라서. 둘이 곱한 게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A랑 B랑 서로 독립인지 알아보려면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랑 같으면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갖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독립하고 종속을 판단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자, 필수에서 6번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 하자. 다음 보기 중에서 서로 독립인 사건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A랑 B랑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고.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랑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된다고. 그럼 이게 성립하면 독립인 거고 이게 아니면 종속인 거라고. 자, 그럼 해볼게. 한 개의 주사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했어.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주사에 한 개 던졌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PA가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써놔야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겠대. 그럼 3 이하면 확률이 얼마냐? 이것도 1, 2, 3이니까 2분의 1 아니냐? 그지? C는 뭐야? C는 2 또는 5의 눈이 나온대. 그럼 주사에 한 개 던져서 2 또는 5가 나오려면 6분의 2잖아. 2 또는 5니까 2 아니면 5니까 2개니까. 그럼 3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이제 교집합을 확률을 구할게. 교집합은 뭐야? A랑 B랑 교집합을 확률은 뭐야? 그러니까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면서 3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주사를 내가 몇 개 던졌어? 주사위를 한 개 던졌거든. 이렇게. 됐어? 주사를 한 개 던졌는데 그게 홀수이면서 3 이하인 거. 홀수이면서 3 이하인 게 있어? 1이랑 3 두 개 있는 거지. 그럼 해볼게. P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였어? 2분의 1. P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었지. 근데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였어? 3분의 1이지. 3분의 1.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이건 종속인 거야. 독립이 아닌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해볼게. A랑 C 해보래. A랑 C. 그러면 A랑 C랑 교집합을 확률도 구해볼게. A랑 C랑 교집합을 확률. A랑 C랑 교집합을 확률. 주사를 한 개 던졌어. 6분의 A가 뭐야? 홀수이면서 C는 뭐야? 2 또는 5가 나온대. 그럼 홀수이면서 2 또는 5인 거는 뭐밖에 없어? 5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6분의 1인 거야.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그럼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립인 거야. 독립.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에서도 지금 독립하고 종속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으로 때려잡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형 동전 그거는 눈에 확 보이잖아. 근데 이런 거는 감으로 때려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해봐야 돼. 그럼 이것도 B랑 C랑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겠냐? P, B, 교, C를 구해보면 6개 중에 하나까지 6분의 B가 뭐야? 3 이하이면서 2 또는 5인 거. 뭐 있냐? 3 이하이면서 2 또는 5. 2 있지. 2. 한 개 있으니 한 개 이렇게. 그럼 P, B의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P, C의 확률은 3분의 1. 그럼 교집합의 확률도 6분의 1이니까 같지. 그러니까 이것도 독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따집니다. 독립인지 종속인지 따질 때. 그러면 하나 해봅시다. 이렇게 뭐 해볼까? 147번 한번 해봐요. 147번. 자, 해봅시다. 그 20장 중에 한 장 꺼낸대. 그지? 그럼 PA랑 둘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아보려면 둘이 곱한 게 얘랑 같으면 독립이라고 했었죠. 아니면 종속이고. 그러면 PA를 먼저 구해보면 20분에 하나 꺼냈는데 그게 3의 배수인 거. 3의 배수 몇 개 있냐? 6개. PB는 얼마냐? 20개 중에 하나 꺼냈는데 5의 배수인 거 몇 개 있냐? 4개. 그러면 20개 중에 하나 꺼내는데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건 몇 개 있냐? 1개. 그럼 이거 둘이 곱한 게 얘랑 똑같냐 안 똑같냐? 그러니까 얘는 종속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 이것도 한번 풀어봐. 148번. 시험에 나와 이거. 독립인 거 종속인 거 고르시오 이런 거 나와.
자, 해볼게. 야, 한 개의 동전을 세 번 던진대. 한 개의 동전을 세 번 던진대. 그 말은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곱하니까 총 8가지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면 그냥 다 써버릴게. 자, 동그라미를 앞면이라고 X를 뒷면이라고 할게. 그러면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다 써버리자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그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겠지. 더 있을까? 없지. 8개잖아. 8개. 모든 상황 다 쓴 거야. 됐지? 자, 그럼 해볼게. A가 뭐야? 첫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 그러면 A는 PA일 확률이 얼마야? 전체 8개 중에서 앞면이,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게 몇 가지야? 4가지지. 하나, 둘, 셋, 4가지. 그지? 그래서 8분의 4에서 2분의 1이 될 거고, PB는 얼마야? PB는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것도 하나, 둘, 셋, 4가지에서 8분의 4, 2분의 1이겠지. PC는 뭐야? 두 번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는 거. 두 번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는 거. 세 번 중에서 두 번만이라고 했어. 두 번만. 그러니까 세 번은 안 돼. 세 번째 두 번만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는 거. 요거 한 개랑 요거 한 개밖에 없지. 그지? 두 개밖에 없어. 그럼 8개 중에 두 개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것도 써볼게. A 교집합 B는 얼마야? A 교집합 B.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뭐야?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오는 거. 그럼 첫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오는 게 뭐야? 한 개, 두 개. 없지, 이제. 그래서 두 개니까 8분의 2 해서 얘는 4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너랑 너랑 곱하면 너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독립인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P, B교시. P랑 C랑 교집합하면 뭐 나와? P랑 C랑 교집합하면 뭐 나오냐? B는 뭐였었지?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고, C는 세 번 중에서 두 번만 연속해서 앞면으로 나오는 거. 그러면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거,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온 것 중에서 두 개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는 거. 그러면 요거랑 요거 두 개 있지. 그래서 얘도 4분의 1인 거야. 근데 B랑 C랑은 어때? 너랑 너랑 곱하면 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종속인 거야. A랑 C 봐볼게. A랑 C. 그럼 P, A 교집합 C는 있잖아. A 교집합 C는 얼마일까? 앞면에 첫 번째 앞면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세 번 중에서 두 번만 앞면이 나오는 거. 첫 번째 앞면이 나오면서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연속해서 두 번만 앞면이 나오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 요거 하나밖에. 그치? 요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인 거지. 그러면 A가 2분의 1이고 C가 4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하면 8분의 1이잖아. 그럼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이제 독립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이렇게 구해도 돼, 얘들아. 뭐를 구해도 되냐면 PA를 구할 때 있잖아. PA를 구할 때 뭘 하겠어? 첫 번째 앞면이 나온다 했지. 그럼 첫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첫 번째는 앞면은 뒷면이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A의 확률은 그냥 2분의 1 이렇게 찾아도 돼. 두 번째 있잖아. P, B도 있잖아. 찾을 때 저렇게 다 안 쓰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야. 두 번째 앞면이 나온대. 그럼 첫 번째는 아무거나 나와도 돼. 두 번째는 앞면이 나와야 된다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잖아. 앞면인가 하나. 세 번째는 아무거나 나와야 돼.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바로 찾아도 된다. 이렇게 찾아도 된다니까. 세 번째는 뭐야? C는 세 번 중에서 두 번만 연속해서 앞면이 나와야 된대. 그럼 세 번 중에서 두 번만 연속으로 앞면이 나오는 거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지 않냐? 그럼 얘는 전체 몇 가지 중에서 8가지 중에서 두 개니까 4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내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다 써놓은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잖아.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런 건 써서 놓고 해도 돼.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얘들아. 여기서 한 문제가. 계산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와.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계산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자, 봐봐봐. 여기서 니네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A랑 B랑 독립이잖아. 그지? 그러면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고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뭐라고요, 선생님? 얘가 독립이면 이거 세 개가 자동으로 독립이야. 근데 정확한 뜻은 정확한 건 뭐냐면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독립이잖아. 그럼 나머지 세 개도 전부 다 독립이야. 이게 정확한 뜻이야. 얘가 독립일 때 이거라는 말이 아니라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라도 독립이잖아. 그럼 나머지 세 개도 다 무조건 독립이야. 무조건. 왜 그런지 보여줄게 내가. 봐봐봐. 여기 설명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이렇게 다 서로 독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뜻은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독립이어도 나머지는 다 독립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요. 왜 어떻게 되는 건지. 자, A랑 B랑 독립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어. A랑 B랑 독립이면 PA랑 PB랑 곱한 거는 PA 교 B랑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지. A랑 B랑 독립이니까. 그지? 근데 그럼 얘가 이제 독립이라는 거 보여줄게. 자, 그러면 PA 여집합하고 PB 만약 이거 둘이 서로 독립이잖아. 그럼 이거 둘이 곱한 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 이거랑 둘이 교집합한 거랑 똑같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 서로 독립이잖아. 그치? 자, 그럼 봐볼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 이게 P, A 여집합, 교집합 P는 순서 바꿔서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근데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B 차집합 A라고 쓸 수도 있지 않냐? B 교집합 A 여집합이 B 차집합 A잖아. 그럼 B 차집합 A가 뭐지? B 차집합 A라는 거는 여기 아니냐, 여기? 그럼 여기는 뭐야? B에서 교집합 뺀 거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P, B에서 P 교집합을 뺐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그잖아. 근데 우리가 A랑 B랑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 대신에 내가 A랑 B랑 서로 독립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뭘로 묶어지냐? P, B로 묶어지지. 그지? 그 뭐 되냐? 여기 1 마이너스 PA 되지 않냐? 그지? 그럼 1에서 A의 확률 빼면 우리 그걸 뭐라고 하지? A의 여집합이 될 확률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는 PB 곱하기 P A의 여집합의 확률이 되는 거지. 똑같지? 증명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 있어.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싹 다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네 개 중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는 다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싹 다 바꿀 수 있다니까. 알겠지? 자, 그럼 문제 볼게. 봐볼게. 아까 그 문제를 다시 봐볼게. 그러면 이거 뭐라 했었지? 자, 이제 봐보자. 뭘 확률을 구하래? P, B의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집합이지? 이거는 무슨 집합이야?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지. 그게 6분의 1이래. 내가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라 했었지? 합집합을 알려주는 거 마찬가지라 했었지. 그럼 합집합의 확률이 얼마라고 했어? 6분의 5라고 했었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거 전체가 6분의 5라고 이게 되지. 근데 얘는 뭐야 지금? 이거 순서 바꾸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뀌잖아. 그럼 이거 순서 이거 B 차집합 A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B 차집합 A가 여기지 여기. 됐어? 그럼 니네 뭐 보이냐 이거? 뭐가 보이냐? 여기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나오냐? A일 확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 빼면 그게 A일 확률이야. 아, 그러면 PA일 확률은 얼마에서? 6분의 5에서 여기 2분의 1인 6분의 3을 빼는 거지. 그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뭐 구하라 했어? P, B일 확률 구하라 했잖아. 그럼 여기서 P, B일 확률을 구하래. 됐지? 자, 그러면
PA 합집합 B일 확률은 PA에다가 PB를 더한 다음에 PA 교 B를 빼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있잖아. 우리가 뭘 써먹을 수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PA 곱하기 PB로. 왜? A랑 B는 서로 독립이니까.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마저 계산해 볼게. 그럼 PA 합집합 B일 확률이 얼마였어? A 합집합 B일 확률이 6분의 5였었지. 그래서 6분의 5. 이게 지금 6분의 5인 거야. PA일 확률은 방금 구했지.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우리 뭐 찾는 거야? PB일 확률 구하는 거지. 그럼 B일 확률을 내가 X라고 하면 여기 더하기 X 되고 얘는 X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3분의 1X가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1차 방식 풀면 돼.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양변 6을 곱할까? 그럼 5는 2 플러스 6X 플러스 2X. 그러면 8X가 3이니까 X는 얼마 나와? 8분의 3 나오는 거야. 뭐 계산 잘못한 것 같다. 잠깐만. 6분의 5 3분의 1 더하기 X. 이거 마이너스구나. 미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4X로 바뀌어서 X는 얼마가 나온다? 4분의 3이 나오는 거지. 답안지 이렇게 풀려고 하거든. 선생님 더 쉽게 풀어줄게. 잘 봐봐. 더 쉽게 풀게. 잘 봐봐. 더 쉽게 푼다 이제. 알겠지? 쌤이 뭐라 했어?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너랑 너랑도 독립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뭐라고? P A 여집합 곱하기 P B로 쓸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이게 얼마래? 2분의 1이래. 내가 A랑 B랑 독립이면 뭐도 독립이라고? 얘랑 얘랑도 독립이라고 했었지. 그럼 얘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 여집합 이게 얼마래? 6분의 1이래. 이렇게. 됐어? 그럼 둘이 나눠버려 이렇게. 그럼 이게 날라가잖아 이렇게. 그럼 뭐 분해? P B의 여집합분의 P B일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지. 니네 이거 계산할 줄 아냐? 이거 6분의 1분의 2분의 1 이거 번분수잖아. 번분수. 어떻게 계산하냐? 안에 꺾기를 곱한 걸 분모에 쓰고 바깥에 꺾기를 곱한 걸 분자에 쓰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곱해주면 여기가 P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근데 뭐 구하래서 P B를 확률 구하라 했었지. 그럼 쉽잖아. 얘를 뭐라고 잡으면 X라고 잡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1-X가 되겠지. B일 확률이 아닌 거니까. 그럼 X는 3, 1-X. 요거 풀면